강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10월은 정말 축제의 계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골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 축제, 저기 가면 저 축제. 이럴 때 바빠지는 우리의 홍 MC 바쁘셨죠? 굉장히 바쁩니다. 네. 예. 너무 바빠서 정말 시간이 지금 시간을 정말 쪼개서 쪽파밭에 물 주고 배추밭에 물 주고 무밭에 물 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행사의 황제 홍 MC가 일하느라고가 아니라 농사 짓느라고 바쁘다고요? 네,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선입금 후출발 네. 그게 기조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지호 씨 꼭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으로. 하겠습니다. 1+1. 지호 씨? 네. 저는 처음 듣는 얘긴데. 근데 오늘 너무 예쁘게 한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아주 자태가 고운 것이 이제 시집가도 되겠죠? 사장님, 어서 나타나 주셔요. 언제 나타나세요, 대체? 네, 아무튼 요즘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지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한복 문화 주간이에요. 이게 뭐냐? 한복을 잘 알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한복을 잘 입자 하는 취지로 열리는데 매년 10월 셋째 주에 열리는 한복 축제입니다. 취지가 너무 좋아요. 그치. 취지는 정말 좋은데 원준 씨하고 이렇게 같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후에 칠순잔치 예약돼 있는 것 같아요. 원준 씨가 사회 보고 지호 씨 노래하고 맞나요? 얘는 내 짝꿍이지요. 하쿠나 마타타. 뭐 칠순 잔치든 팔순 잔치든 뭐 불러만 주시면 저희가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좋다. 그리고 또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한복 문화주간이 10월 21일 한복의 날을 맞아서 열리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멋지게 한복을 입어봤는데 와, 딱 이게 입어보니까 예. 가볍고 편안하고 예쁩니다. 한복이요, 한복이. 맞아, 맞아. 원준 씨, 예. 이 세상이 내게 준 나의 짝꿍이지요. 음은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한복 문화 주간과 한복의 날을 맞아서 한복에 푹 빠진 분들, 그분들을 모셨죠? 네,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은 우리가 알리겠다. 한복을 사랑하는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한복을 이렇게 입고 오시니까 네. 그 드라마 사극에서 봤을 때 그 대사가 오, 생각나요. 네. 중전마마 이렇게 갑자기 생각납니다. 좀 단아하게 입고 오셨는데 신혜자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한복 짓는 일만 해온 무역유산 침선장 신혜자입니다. 한복 짓는 일만 해봐서 방송은 안 해봐서 제가 잘 몰라요. 올해도 잘 부탁드려요. 방송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예,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송진아 씨. 안녕하세요. 한복의 역사부터 한복의 착용법 그리고 나아가 한복이라는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은 한복 문화 강사 송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 강사. 잘 오셨습니다. 그 옆에 문미연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려지는 한복으로 아름답게 꽃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한복 공예 작가 문미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단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우리 김은주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한복놀이 팀장을 맡고 있는 김은주입니다. 저희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중화하고 일상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복과 전통놀이를 중심으로 그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도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계시니까 눈도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프닝 때 한복 문화주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주에서만 열리는 행사는 아니라면서요? 저 김문진 팀장님. 네네. 그 한복문화주간은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행사고요. 전국의 어떤 거점을 통해서
한복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10월 셋째 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전주에서는 2018년도부터 참여를 했었고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가 전통문화의 도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프로그램이 가장 재밌고 또 외부에서 보시기도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나요? 이제 지나간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이번 주에 진행됐던 것 중에 가장 반응들이 좋았었던 것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그 인생 사진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한 25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네. 인생 사진 찍기요. 어머 네. 세상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인생 사진 찍기거든요. 미리 알았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처럼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욱더 뭔가 프로그램이 알차게 있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더 메모리 오브 한복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한복의 어떤 그 문화의 보급과 전승을 이제 기원하기 위한 행사로 경기전 앞에서 한 120명 정도 참여를 할 예정인데요. 이미 이제 사전 접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제 노쇼가 날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한 50명과 이제 국내인들 저희 이제 한국인들 한 70여 명 정도 참여를 할 계획이고 강강수월래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국립민속국악원과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뛰는 거는 자신이 없는데 보는 거는 정말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강강술래 퍼포먼스는 제가 꼭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번 주는 정말 한복 축제 주간인데 이참에 우리 신혜자 선생님께서 긴장은 되시지만 한복 자랑 좀 해주세요, 선생님. 한복 그러면은 한복 이름만 떠올려도 그냥 기분이 좋잖아. 이쁘고 아름답고 네네. 우아하게 연출될 수도 있고 저렇게 화려하게 연출될 수도 있고 또 한복은 체험 가봐도 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속치마를 조금 이제 배치코트를 조금 네. 줄여서 입으면 되고 느시는 분들은 배치코트를 조금 풍성하게 해서 입으면 되고 네. 뭐 치마 하나로 뱃살이 나와도 배도 다 감출 수도 있고 이렇게 입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간에 문미연 씨 눈에 지금 불이 들어왔어요. 네. 왜요? 저는 왜 다 커 보이는 걸까요? 한복을 입으면 더 부해 보이는 이 느낌 뭘까요? 그것은 속옷을 못 갖춰 입어서 그럽니다. 네. 속옷을 제대로 못 갖춰 입어서 그래요. 잘 제- 갖춰 입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원래 이제 제가 100 사이즈를 입거든요. 네. 95 사이즈를 입으면 제가 그게 좀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한 치수 큰 걸 입으시면 낫지 않을까 얼굴 작아 보이고. 생각도 듭니다. 살을 근데 빼겠습니다. 한복이 체형이 이렇게 딱 감춰지긴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설미삭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복 그렇게 입으면 생각- 그래도 예.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한복을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하니까 혹시 평상시에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혹시 잠잘 때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 네, 뭐 평상시에도 즐겨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솔직히 평상시에 매일 갖춰 입기는 힘들고요. 오늘 같은 날 저고리를 자켓처럼 입는다거나 가슴까지 올려 입었던 치마를 리디자인해서 허리 치마로 활용을 해서 평상시에 많이 입고 다닙니다. 또 갖춰 입지 못할 때에는 한복의 원단으로 만든 색이 고운 스카프나 브로치 등으로 한복의 멋을 좀 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때 입는 옷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복을 디자인하시고 또 한복을 또 지으시고 한복을 입고 다니시긴 하시지만 네. 매일 입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렇죠. 지금 바로 갈아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복을 입을 수는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브로치로 네. 조금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신혜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괜찮죠, 이것도. 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복 문화 강사라고 이렇게 본인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좀 생소해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복의 교육을 진행하고 한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복의 역사와 종류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복을 입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전통놀이 수업을 함께 진행해서 윷놀이나 비석치기 같은 놀이를 함께 체험하면서 한복이 불편한 옛날 옷이 아닌 편한 우리 옷, 그리고 하나의 우리의 문화라는 걸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저를 한복 교육 강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한복 문화를 알리는 한복 문화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별로 이제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또 가르치시는 방식도 다르실 것 같아요. 나이대별에 따라서 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다르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생님, 네. 저 같은 말 안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선생님? 너무 저 듣기 싫은데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일단 우리 아이들이요. 한복을 보는 순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개구졌지만 한복을 대하면서 행동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한복의 아름다운 색깔을 먼저 설명을 해주면 또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복이 불편한 옷이 아니라는 걸 먼저 들게 해주는 편인데요. 태권도 학원에서 입는 도복이 한복에서 나온 옷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흥미를 갖고 수업에 임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중고등학생들 수업. 네. 진짜 어렵거든요. 어디 가서도 강의하기가 가장 힘든 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생들인데 어떻게 하세요? 네, 맞아요. 문제는 중고등 학생들인데요. 중고등 학생들은 사춘기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좀 귀찮아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의 진한 색감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원색보다는 파스텔에 가까운 색을 눈에 더 많이 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복의 오방색이 주는 의미,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한복에 새겨진 무늬의 의미를 설명해주면 더 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안에 담겨진 부귀영화, 그리고 포도 무늬에 담겨져 있는 풍요와 다복을 상징하는 의미들을 설명을 해주면 한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르게 인식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자주 졸아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근데 아무리 수업 내용이 좋아도 계속 설명만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조금 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약간 잘 집중시키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있죠. 지효 학생처럼 수업에 흥미가 잠시 시들어질 때는 흥미를 유발하고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BTS 그리고 블랙핑크들이 한복을 입고 찍은 뮤직비디오를 같이 본다거나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요. SNS에 올릴 때는 한복을 입고 교장실에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거나 또 담임 선생님을 찾아뵈는 일들을 미션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남겨진 그런 것들을 퀴즈로 내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퀴즈를 또 풀어보시는군요. 네. 저희가 퀴즈는 잘 못 맞추거든요. 약해요. 거의 반절 이상을 못 맞춥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퀴즈를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맞춰서 한 문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복을 보면은 치마에도 바지에도 그리고 윗도리 저고리에도 끈이 달려 있는데요. 이 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끈의 이름은 뭘까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선작 선생님 뭡니까? 저고리에 들어가는 거 저자 빼고 고리끈. 고리끈. 이지효 씨 지금 하고 있어요. 뭡니까? 질끈. 질끈. 자, 우리 원준 씨는 지금 나비입니다. 네, 나비. 네, 뭡니까? 이게 짧으면 끈 맞습니다. 길잖아요. 이 끈이 끈. 나. 끈. 네. 길게
보이기 때문에. 저기 김태현 아나운서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답을 말할 것만 같아서 말 안 할래요. 그래요? 제가 말하면 이건 정답이야. 그렇죠. 맞나 보다. 두 글자, 두 글자. 맞다, 기억과 리을. 기억과 리을. 아, 가라 아니고요. 네. 기억 리을. 긴끈. 뭘까요? 정답 뭘까요? 있나요? 네, 기억과 리을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 오, 네. 고름입니다. 고름? 네, 지금 앞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답변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기상천외한 답변을 내주기도 하는데요. 예.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 한복을 입으실 적에 단추와 지퍼가 있었을까요? 지퍼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단추와 지퍼가 없었기 때문에 끈을 달아서 단정한 옷매무새를 만들어서 입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고리에 달린 긴 끈의 이름을 고름이라고 합니다. 한복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뭐 착착착착 답이 나오실 것도 하고. 그런데 이 한복에 대한 예정이 정말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 한복을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복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복 입기를 좋아하더니 결국은 이런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옛날에 할머니랑 같은 방을 쓰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외출을 하시면 할머니 장롱 속에 있는 한복을 꺼내서 네, 할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입고 네,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한복을 좋아하시면 침선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복을 직접 만드시는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사 일은 또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도 처음은 한복을 만드는 바느질부터 한복에 대해서 접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네, 처음에는 딸과 함께 네, 천릭 원피스 하나 입어보자, 같이 한 벌 입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남자의 무관옷을 변형한 천릭 원피스를 만들어서 입기 시작을 했는데요. 만들다 보니 한복에서 주는 그 색감, 네, 그 색감에 반해서 한복을 더 깊게 한복을 더 깊게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강사분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무엇이라도 하나 배우면 또 좋은 거 좋죠, 아니겠습니까? 좋죠.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네. 아마 한복 착용법이 아닐까 이런 거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요? 그래요. 지금 원준 씨, 지효 씨가 한복을 입고 왔으니까 한번 무대에 나가서 배워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나와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한복을 쫙 차려입고 나왔는데 네. 일단 한번 저희가 착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좀 저부터 한번 봐주실까요, 선생님? 네, 바지, 저고리, 배자까지 네, 잘 갖춰 입으셨는데 고름을 매는 법에서 약간 네, 익숙치 않으신 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고름이요, 이게? 네, 네. 우리 아까 그냥- 조금 전에 배웠던 저고리에 달린 끈, 네. 고름입니다. 끈. 네, 끈. 네. 아니고. 이거 그냥 저는 일반 그 끈을 묶는 것처럼 나비 묶음으로 묶었거든요. 네. 좀 한복은 묶는 방법이 어떻게 달리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음.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고름 묶는 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들어갈 거예요, 안 알려주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매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한복에는 네, 두 개의 끈이 달려 있는데요. 오른편의 끈과 왼편의 끈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 고름, 오른편에 달려 있는 고름 한쪽을 밑에서 위로 꺼내신 다음에 잘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왼편 끈을 네, 골을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면 처음에 원준 선생님께서 매셨던 나비 모양이 나오죠.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네. 왼편에 있었던 골을 잘 눌러주시고요. 오른편의 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되면 바른 고름 착용이 됩니다. 훨씬 더 정돈돼 보이고 보기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지효 씨는 또 제대로 하고 있네요. 네, 저도 잘 바르게 됐나요? 매셨는데요. 네. 네, 바르게 매셨어요. 저는 분장 선생님이 네, 직접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할 줄은 모를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쉬운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네. 다시 배워볼까요? 다시요? 네. 그래요? 네. 네네. 고름을 먼저 풀어주시고요. 고름을 네. 다 풀고 풀고.
왼편과 오른편의 고름 찾으셨나요? 네. 오른편에 있는 고름을 위로 올려주세요. 네. 밑에서 위로 빼주시고, 네, 매듭을 잘 정돈해 주신 다음에, 네, 왼편에 있었던 고름으로 골을 만들어 주세요. 네. 골을 만들고 네. 고 만드셨나요? 네.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사이로 빼어주세요. 빼요. 네. 네, 그 사이로 원준이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네요. 집중력이. 정돈을 해서 네, 잡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완성이 되셨나요? 잘 된 거죠? 네.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은데요? 보통 한복은 이 고름 묶기가 거의 뭐 한복 입는 데 있어서 90% 이상 네, 중요한 그러죠.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외에 또 어떻게 또 다른 좀 잘못 착용하거나 뭐 그랬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 네. 보기에는 잘 착용하셨는데 혹시 바지 입을 때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바지요? 네. 그냥 뭐 집어넣고 그냥 앞에 끈이 있길래 그걸 앞으로 해서 제가 묶었거든요. 저는 네. 이제 여기 이제 끈이 있어서 네. 이게 앞이겠거니 하고 벨트처럼 묶었습니다. 네. 그런데 옛날 우리 전통 한복은 앞과 뒤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똑같습니다. 앞과 뒤가요? 네. 만약에 끈이 없다면 우리는 앞과 뒤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 그러게 그걸 어떻게 그거 희한하네. 그러면 바지를 네. 보고 한번 같이 그래서 이걸 알아보도록 하셨구나. 할까요? 예. 네. 한번 이걸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지금 보시기에 어떠세요? 끈이 없으니까 똑같습니다. 앞과 뒤를 구분하기 힘드시죠? 여기도 앞이고 여기도 앞이고 네, 여기도 네. 뒤고 여기도 뒤고. 네. 자, 이렇게 보실 때요. 한복의 바지는 사폭 바지라고 하는데요. 네. 바느질선 보이시나요? 네. 네, 폭을 나누는 바느질선을 기준으로 네, 짧은 바느질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 다리 쪽에 네, 이렇게 왼쪽 바느질선이 다리 하나가 더 쪽에 들어가 네, 있네요. 바느질선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찾으셔서 네, 앞으로 입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왼다리 들어가는 쪽에 바느질선이 있으면 여길 보고 그분이 앞이라고 앞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오. 네. 이제 끈이 없어도 잘 찾아서 입으실 수 있겠죠. 야, 어디 가서 진짜 아는 척할 수 있겠다 이제. 네. 이거는 한 열이면 9분은 아마 모르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찾기가 힘들어요. 예, 예. 네. 네. 자, 왼쪽 바지가 있는 쪽을 잘 찾아서 앞을 입으면 될 것 같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무래도 우리가, 네. 우리 한복은 여밈이 여며 입는 옷이다 보니까는 한복 치마를 입으실 때도 자락의 방향이 찾기가 힘드시거든요. 네, 그럴 때는 선생님께서 뒤로 잠깐만 돌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복의 자락은 네, 오른쪽 편이 안으로 들어가고 왼쪽 편이 이렇게 겉으로 나오게 해서 네, 품에 맞게 끈을 매어 입으시면 됩니다. 아니 저는 그냥 대충 입었는데 제가 정말 올바르게 잘 착용을 아, 했네요. 네. 제 수업을 미리 듣고 오신 것 같은 네, 아주 아니요. 모범 학생이십니다. 시집갈 네. 준비가 그냥 그만큼 자연스럽게 돼 있다고나 할까요? 신랑만 나타나면 되는데 진짜 잘 그렇게 뒀다갖고 멋있는 신랑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효 씨. 알겠습니다. 네, 자. 남자 이렇게 옷 입는 것도 네. 배웠으니까요. 네. 잘 기억해놨다가 결혼하면 잘 한복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선생님 올바른 한복 착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침선장이라는 의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홍염 씨는 알고 있죠? 침선장. 그럼요. 네. 침선장. 제가 침과는 뗄 수가 없습니다. 50견이 와서 항상 침을 맞았거든요. 침을 넣는 선이 있어요. 침선. 침선. 여기다 탁 놓잖아요. 네. 금방 풀려요. 그 양반들이죠. 침선장. 그 침을 여기에 놔야나. 한 대씩 맞고 싶어요. 그 침이 아니옵니다. 아니에요? 예.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침선장. 신혜자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네. 침선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많아요. 네. 침 잘 넣는 분 아니세요? 잘 놓아요. 마지막에. 침선은 네. 침선장하고 침선하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요. 침선은 바늘과 실을 가지고 규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진 작업. 놀이개, 얼마나 종이 뭉치를 펼칩니다. 장신구 이런 한복을 짓는 분들을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침선을 하는 사람이고 침선장이라는 것은 이 기술을 원형대로 본을 뜨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실사를 봐서 통과가 되면
문화재가 되는 거예요. 침선장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은 무형유산 침선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바느질을 하는 지가 네. 40년째 됐어요. 아니 그러면 40년이나 한복 짓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다면요 뭔가 옛날하고 현재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 한복을 더 많이 입으셨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그때는 남부시장에만 해도 제가 남부시장에서 견습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이 포목집이 100개가 넘었어요. 잔치가 많았으니까요. 뭐 한갑잔치, 칠순잔치,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면은 큰엄마, 작은엄마, 고모, 이모, 당송모까지는 다 입으셨거든요. 맞네 맞네. 그럼 그 당시는 한갑잔치를 안 하면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 안 한다고. 예. 그럼 밤을 새고 깜빡 한복 바느질을 해요. 바느질집이 아까 포목집이 100여 개가 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전담 그 집 한 집에 전담 바느질을 하는 분들이 한 분 내지 5분씩 붙어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해내들 못 해가지고 한갑잔치를 하면은 내일이 한갑인데 다 해내들 못 해서 밤새 잠을 안 자고 제작을 해가지고 그 집으로 배달도 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를 영향을 받아서 그러는지 많이 없어지고 한 10집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 한복 짓는 일이라는 게 이 보통 솜씨가 되는 손재주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손재주나 이렇게 손재주가 남다르거나 이렇게 실력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진안에서도 꼴짝 백운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백운면 노천이라고 신가들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서 자랐는데 저 어려서는 제가 중학교 때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한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셨어요. 어른들이 모도 신구로 가고 지금 같으면 나락도 비고 나무도 하러 가시고 쟁기질도 하시고 한복을 많이들 입으셨으니까 엄마가 아버지를 한복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근데 고달프지요. 낮에는 가서 일해야지,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해야지. 그러니까 또 날 굳은 날, 그런 날만 또 이제 일을 해요. 다듬이질도 해야지, 풀도 먹여야지, 또 질삼농사 해야지, 미역배 짜야지. 엄마가 너무나 제가 볼 때 안타까웠어요. 엄마 인생이 정말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학년, 5학년 때부터 엄마가 푸세를 싹 해놓으면은 그 베갯 제가 이제 큰 옷은 못 꾸매니까 벽엔잎 꼬매고 욕 꼬매놓고 그러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광목을 입는 계절이에요. 광목이나 무명 다듬이질을 해놓으면은 윤기가 정말 차르르 흘러요. 지금 엄마가 30년 전에 다듬이질 해놓은 곳에 지금도 지금 어느 다리미로 다듬이질을 해도 그렇게 펴지든 않아요. 거기에 제가 매료돼가지고 한복을 해야겠다 했죠. 그러셨어. 네. 진안군 백운면 지금은 나락을 비고 눈 오잖아요. 네. 토끼랑 발 맞춰서 걸어야 돼요. 토끼 발자국 있는 뒤 걸어가야 안 빠져요. 그게 백운면인데 거기서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다 할 때 진짜 저도 안타까움이 막 저도.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그 30년 전에 그 다듬이 한 거 지금도 광이 나고 윤이 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뭐 어머님께서 너는 한복을 일해야지. 너는 꼭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복 시작하셨나요? 땀 빠뜨리면 안 된다. 막 이러시고. 그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저희는 이렇게 집성촌이다 보니까 딸만 서이거든요. 아들이 없는 것이 그 창피하고 부끄러웠는가 봐요. 아버지가 항상 가슴 아프라고 기도 살도 못 오고 그래요. 그때는 아들이 최고니까 저는 시집을 안 가야겠다. 그러고 마음을 먹고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지. 큰 집은 당숙네 집은 오빠들이 많아요. 완전 시집을 안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죠. 시집을 안 가고 엄마하고 살면은 무엇을 해 먹어야지 될까. 어린 마음에도 제가 미용을 배울까 한복을 배울까 엄마를 보고 할머니를 보니까 나이를 잡숴도 바느질은 해요. 제 생각에 미용은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복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손재주도 좋으셨을 것 같고 바느질을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방 배워서 한복 뭐 하나 정도는 뚝딱 딱딱딱 이렇게 만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견습생 때 고생 꽤나 하셨다면서요. 그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엄청 고생을 했죠. 제가 엄마한테 배울 때에는 옛날 엄마들은 글도 모르시고 이 한 뼘이 자기 고대돼요. 이것 보고 고대다 그러거든요. 여기서까지. 여기까지가 한치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엄마 하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니까 1cm, 2cm를 해요. 거기서 학원을 끝나고 남부시장 변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또 한치, 두치, 한치 다pun공 그것을 또 풀어야지 되니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 보여요. 근데 그 치수 놓는 법을 좀 배워야지 되겠는데 이제 남의 집 살이 견습생으로 있을 때 네. 제가 그 주인분을 엄청 원망을 했어요. 그 당시는 안 알려준다고. 잠도 안 주무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요. 새벽에 1시에 저도 똑같이 따라서는 거예요. 새벽에 1시에 자면 1시에 자고 3시에 자면 3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난다고 따라서 일어났는데 언제 치수를 다 놓아놔 버렸어요. 치수를 다 놓아놔서 옛날에 어깨너머로 배운다고 하지요.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가요. 배워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 제가 그 남부시장에서 제일 어리고 막내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해가 가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한복의 형태는 지금 입고 계신 저고리 그 치마잖아요. 네. 근데 다른 형태의 한복을 보고 매력에 빠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제가 2000년도 어느 날 경기전을 갔어요. 경기전에 가면 10월 달에 조경묘 대제를 지내거든요. 전지시들. 네. 근데 저는 치마 저고리, 바지 저고리, 예를 들어서 두루마기, 도포까지밖에 몰랐어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봐도 처음으로 본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 머리에다는 멋을 쓰고 손에다는 멋을 들고 제가 그 당시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반해버린 거예요. 매로 돼서 남부시 이제 시장으로 와서 어른들 보고 물어봤어요. 거목집에다도 물어보고 주단 이제 바느질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옷이 무슨 옷인지를. 근데 저희 집 앞에가 한복 학원이 있었어요. 어느 교수님이 한복 학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런 옷이 무슨 옷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셔요. 무슨 옷이라고. 제복이고 조복이고 그런 궁중복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 옷이 배우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선생님도 소개도 시켜주고 제가 이제 서울로도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궁중복도 알고 사대부복식도 알고 그렇게 됐죠. 내가 전주이 씨 효령대궁파 자손이니라. 방금 사진 속 저 복장들은 짐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홍사장 이놈! 냉큼 그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 저 구석으로 가지 못할까? 짐이 바로 그 자리로 갈 것이야. 예, 갑자기 저 복장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연스러웠어. 방송하다가 또 이렇게 어이가 없네. 원준 씨, 그거 뭐 지미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아까 있잖아요. 그거 선생님 저 이렇게 가르쳤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사실. 고민이 됐어요. 참 전주희 씨는 아니지만 전주희 씨가 되고 싶은 본명은 김신. 네, 제가 대신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한복을 딱 입어보니까요,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저처럼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선생님만의 어떤 가르치는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도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작품 하나 큰 작품을 한다 하면은 몇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까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전파를 시켜야 되니까 하다가 이거 이제 큰 옷을 하면 또 팔로도 없고 네. 재미도 없고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것을 축소를 해서 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그렇게 축소를 해서 제가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니까 결과물이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또 누구 선물도 해도 이쁘고. 예.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리에서 이제 그것부터 끝나면 이제 어린이 돌쟁이 옷이 들어가요. 돌쟁이 옷부터 성인 옷까지 점점 들어가죠. 또 공모전도 내보내고 그러면 공모전에 가서 상 하나 타오면 좋아서 또 그러고 그렇게 해서 흥미를 갖게 했죠. 대단하시네요. 저는 뭐 하나 꿰매려고 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돼요, 정말. 근데 정말 많은 작품을 만드셨다고 한복 인형과 더불어서 네. 이제 그래서 그걸 네. 좀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홍 MC가 같이 나가서 네. 소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자, 오시죠. 야, 인형이 있고요. 다른 옷들도 있는데 어디서 한 번쯤은 꼭 본 것 같습니다. 이 인형부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포라고 하는데요. 용포. 예, 우리가 돈을 지폐를 쓰면 10,000원짜리가 용포가 있을 거예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직무 볼 때 입는 용포예요. 아, 그걸 이렇게 만드셨군요. 네. 조그만하게. 네. 아,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 있는 그 세종대왕이 입고 계시는 그 옷, 용포. 네, 네, 용포로도 이렇게 만드셨고. 네. 이쪽은 그럼 신사임당이신가요? 아니요, 머리는 가채를 해서 중전마마인데요. 네. 이 원단이 40년 전 원단을 가지고 지금 유행이 지냈다고 안 입잖아요. 네, 그렇죠. 그 원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아, 40년 전 네, 거를. 네. 여기는 이제 오누이네요. 네. 도련님하고 아씨하고. 네. 네. 이 옷도 안 입는 옷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지고 안 들어오는. 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렇게 펼쳐봐 드릴게요. 1,000원짜리에 예. 1,000원짜리에 있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입고 계신 네. 심의에 학자들이 입는 심의. 아. 심의고 상하로 나누는데 예. 네, 치마가 12폭을 달려 있거든. 12폭이. 예. 12폭은 한 달, 2달, 12달을 상징을 하고요. 아. 위에는 사계절을 상징을 해요. 네. 그렇군요. 1,000원짜리 보면 태계 이황 쌤이 네, 입고 계신 네. 그 옷을 이렇게 만드셨군요. 네, 네. 아. 그리고 앞에 또 있습니다. 요거 잠시만요. 야. 이 의상은? 똑같이 용포인데요. 이 옷은 임금님이 입는 옷이고 예. 이 옷은 임금님 아버지가 입는 옷이에요. 아버지가. 네네. 아, 그렇군요. 황제가 입어서 황색. 아, 네. 그렇군요. 또 신하들이 입는 색깔은 또 달라지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크게 만들 때보다 작게 만들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빨리 만들고 이쁘고. 빨리 만들고 이쁜 옷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우리 침 선장, 우리 그 신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옷 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제가 이 옷을 입고 항상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그럴 리가, 마당쇠야.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한 번쯤은 입어봤던 그런 기억이 꿈이었나? 근데 정말 네. 아주 섬세하게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고 또 네. 상하 다 의미가 있고요. 인형들 보니까 단아하고 깔끔하고 제 사진을 보고 만드신 건가 할 정도로 저하고 이미지가 많이 겹치네요. 많이 겹쳐요? 예. 아니 근데 최근에 아주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네, 작년에 제가 무형문화재가 됐어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가 됐는데요. 전라북도 우복을 찾아서 아까 그 교수님이 소개를 시켜준 대로 제가 15년을 헤매고 다녔어요. 전라북도 옷을.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았거든요. 찾아서 재현을 해보면서 이것을 전승시키고 보존시켜야겠다 싶어서 제가 문화재를 신청해가지고 작년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한복 문화주간과 한복의 날을 맞아서 한복 지킴이 네 분과 이런저런 아름다운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이분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문미연 씨. 네. 한복 공예 작가. 그러니까 한복으로 뭔가 공예품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설명 네네. 좀 해주세요. 저는 버려지는 한복으로 예쁜 꽃을 만드는 공예 작가인데요. 네, 제가 하려던 얘기를 앞에 두 분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신혜정 선생님께서 40년 지난 한복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셔서 아까 그 작은 미니어처를 만드셨잖아요. 네. 저도 버려지는 한복으로 재활용을 해서 자이언트 플라워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 옆에 지금 뭔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재활용을 한 네. 그 작품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네, 여러분들이 안 입는 한복, 옷장 속에 숨어 있는 한복을 기증해 주셔서 제가 꽃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작약 뭐 이런. 네네네. 잘하시네요. 네. 네네. 작약인데요. 안에 있는 수술까지 속치마로 표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겉에 저렇게 색깔 있는 것은 겉에 있는 겉치마고 바깥쪽에 하얀색 보이시죠? 네. 저것도 속치마거든요. 네. 치마로 저렇게 와서. 그런 것 같다. 네네. 이게 이제 보이시죠? 이름이 자이언트 플라워인데 네. 직접 만드신 거죠? 네네, 직접 디자인하고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저 한복의 자수까지 살려가면서 네. 예쁘게 작품으로 탄생시킨 거죠. 얼마나 걸리나요, 기간은? 한 송이 만드는데 정말 밤을 새워서 하면 3일 정도? 네. 밤낮을. 네. 아니 정말 그 꽃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게 일단 한복이 얇으니까 섬세하게 겹겹이 했는데 그 꽃잎처럼 표현이 잘 됐고요. 화면으로도 엄청 잘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있어요. 또. 여기는 약간 조그만한 건데 네. 저 꽃은 사군자라는 꽃 중에 하나인데 뭘까요? 사군자면 매화. 매난 매난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거는 매화를 표현했는데요. 원래 매화인 색깔과 한복에 지금 버려진 한복으로 저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저기 연하게 색깔이 예전에 쓰였던 한복 천이라서 아하. 정말 저걸로 꽃을 만드니까 훨씬 더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통적으로 예쁘게 입고 있는 한복을 조금 더 다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꽃으로 지금 네. 작품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면서 사실 꽃이 많이 좀 필요한데 무거우니까 그냥 놓고 가셔도 결국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놓고 가셔도 돼요. 예. 안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 아니, 놓고 가시면 저도 이거 하나 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한복을 가지고 그걸 꽃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복 원단을 가지고 이걸 할 생각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저 한복 원단을 처음 접하는 건 대부분 결혼이잖아요. 네. 저도 결혼식 때 한복을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한복을 지어서 입었는데 이 한복이 결혼식 때 한 번, 그리고 첫애 낳았을 때 돌잔치 때 맞아. 입었었거든요. 네. 근데 둘째를 낳고 돌잔치를 하려고 하니 그때는 둘째가 돌잔치를 하면 약간 민폐? 네, 그런 문화이기도 했고 또 약간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옷장 속에만. 네. 계속 옷장 속에만 있는데 저희가 이사 갈 때 항상 고민을 해요. 얘를 버릴까 말까. 아유. 네, 자주 입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 한복을 가지고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답지만 저의 추억을 가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애물단지. 네, 이 꽃을 이 한복을 꽃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것을 직접 꽃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진짜 너무 멋지네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직접 만드신 건 우리 문미연 작가님이시지만 옆에 계신 김은주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이 멋진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맞아요. 저 항상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전당에 꽃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팀장님께서
탁 알아보신 거죠. 네, 이렇게 새 활용을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을 해서 꽃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복을 가지고 예쁜 꽃을 만든다는 걸 알게 되셨고 팀장님이 그걸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마침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진 야.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전시회를 열게 됐답니다. 네. 그 전시회 제가 또 투데이 전북의 또 우리 동네 소식 통장으로서 그 전시회 소식 제가 다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도 뭐 서왕리에 전시 중인 거죠? 손 들고 서 계실래요? 왜요? 아니, 아닌가요? 이거? 끝났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구나. 저희가 한복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이름을 걸고 전시회를 했거든요. 9월 29일까지 네,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끝났어요. 네. 너무 예쁘다. 보시면 너무 예쁘죠? 네. 제가 저기 한복 소재가 주는 저 아름다움을 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꽃과 저 뒤에 있는 대나무도 저희가 직접 표현을 한 거고요. 저기에 걸려있는 나비까지도 저희가 한복천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저 공간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네, 배려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 정말 성황리에 네. 네, 전시를 마쳤습니다. 작가 몇 분이나 참여하셨어요? 저렇게 저 전시. 포함 7분의 아. 공예 작가님들이 계세요. 네. 네, 그분들하고 한 달 내내 밤샘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버려진 한복이나 오래된 한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버려진 한복들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디서 다 구하시나요? 네네. 제가 8분의 저 포함 8분의 작가님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완주 여성 세일센터라는 곳에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네,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제가 강사로 그 작가님들을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버려지는 걸로 다시 아름답게 꽃을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세일센터 직원분들도 도와주시고 입소문이 나서 주민분들도 한복 갖다 주시더라고요. 어허. 네, 상자째 그대로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것을 가지고 꽃을 만드는 작업을 하다 보니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기증받는 데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기증해 주시면 아름다운 꽃으로 다시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우리 김은주 팀장님.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한복 놀이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뭐 네. 일이 더 늘어나신 건가? 한복 놀이팀. 예, 다. 네. 아. 네, 이제 정말 팀원들하고 합을 맞춰서 정말 즐겁게 문화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기반들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야 이런 선생님들이 같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발판을 저희가 또 만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복 문화 창작소라고 이름을 들었거든요. 네. 뭔가 이름부터가 한복을 입고 근무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한복문화창작소는 그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그 한복 문화를 이제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공간에 힘을 쏟은 그런 사업이고요. 2022년에 상주하고 전주가 선정이 됐고 23년에는 부산하고 강릉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복 그 창작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특색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지역은 산업 쪽에, 어떤 지역은 또 패션 쪽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한복의 문화를 알리는 곳에 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주답게 좀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모인 그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한 150명과 한복 퍼레이드를 또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들도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도 아유 오늘 의상이 너무 예쁘세요. 딱 그러면 사예요? 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옷이 많대요. 그러니까 한복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한복이 많겠네요. 저희 한복문화창작소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복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기관이 항상 사업비 예산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 안에 구매를 합니다. 구매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이제 더 많은
행사에 어떤 진행을 좀 하려고 하면 굉장히 턱도 없이 모자라는 숫자여서 궁여지책으로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롱 속의 한복을 재활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네. 저희는 그거를 온전히 그대로 활용을 해보자 행사에 네. 그래서 전국에서 기부 한복을 저희 기관에서 받고 있고요.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살림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또 한복의 어떤 행사들을 문화를 접근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년 설 특집 때 저희도 이제 한복을 저기서. 이제 꼭 입도록 괜찮다. 하겠습니다. 예. 네. 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게 협찬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순탄하게 수월하게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조금 힘든 게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게 힘드신가요? 이제 한복문화창작소의 사업이 보통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예산으로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면 더 저희가 활동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한복 좋다, 예쁘다. 이게 자꾸 네. 유행을 만들어내고 좀 소문도 내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MZ 세대들한테 한복에 대한 이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 친구들은 한복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네. 근데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진풍경을 좀 본 경험이 이번에 있는데요. 서울에서 한복 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DDP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보면 20대들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다녀요. 그 공간 안에서는 네, 굉장히 특이한 풍경이었는데요.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매니아층이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요. 좀 독특한 콘텐츠로 한복을 입고 여행을 다니면서 예쁜 영상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그 일상복을 한복으로 입고 출근을 하면서 또 SNS에 또 한다든지 업로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접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의 어떤 뭐 7080 세대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감각들을 20대가 가지고 있어서 이 20대가 전통의 어떤 한복을 아름다움에 또 매료가 되거나 그렇다고 하면 훨씬 한복 문화 그 보급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7080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 같은 친구들끼리 야 여기 왔으니까 한복 입고 이렇게 딱 돌아다녀야지. 야 냅둬 뭘 그걸 어떻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다 입고 다녀요. 진짜 용포 입고 다니는 친구도 많고 가 쓰고 사진 찍고 그 담장에 사진 찍는 맞아요. 모습 보면서 야 참 이쁘다. 우리 친구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졌거든요. 네, 요즘 친구들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었던 건 40년의 전통을 이어오신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그 역사가 이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침선장으로서. 근데 40년을 하셨으면 주변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기들한테도 빵점 엄마, 남편한테도 빵점 가신데요. 아하. 제가 17년을 제가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누가 그 분야에서 최고다 하면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 상품을 만들어야 돈이 되잖아요. 작품을 만든다고 이렇게 돌아다녔으니 남편한테는 너무나 미안하고 가게는 내 편 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문화재가 되고 나서 애기 아빠가 속이 후련했는지 이제 공부를 안 시켜도 된다 싶었는지 두 번을 울더라고요. 울어요? 예. 좋아서 그랬겠죠. 좋아서 눈물까지 흘리셨구나. 아니 근데 듣자니 뭐 아까는 뭐 빵집 엄마라고 또 표현을 하셨지만 현재 지금 아들 딸 모두 엄마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면서요. 네. 그러게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저기 독립기념관을 갔다 오면은 하루 더 휴가를 준다고 하는가 봐요. 네. 거기를 가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만들고 있는 관복 여가 있어요.
네가 한복을 어떻게 알아? 네. 엄마가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라고 전시랑 했잖아요. 제가 질문해봤어요 일부러. 네. 너 가슴에 무엇을 달았어? 새가 달렸어요. 학이 달렸어요. 학이. 그럼 그게 누구 옷일까? 그랬더니 제가 설명을 했으면 문관이 입었던 옷이라고 제가 뿌듯했지요. 아니 근데 이 좋아하는 한복을 그만둘까 뭐 이런 고민을 또 하셨다면서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예. 아니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50명 예식장에서도 결혼할 때밖에 안 입거든요. 50명 제한을 하니까 그때부터 한복을 안 입기 시작했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가게 장사 안 돼 그러면 창피해서 말도 못 해요. 근데 지금은 가게 장사가 안 돼, 운영이 안 돼, 그래도 자연스러워요. 창피할 것이 아니고. 그 제가 애기 아빠하고 의논을 했어요. 우리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절 오히려 혼내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문화재까지 대놓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독립운동은 나 생각하고 나라 지킨다 생각하고 해야지.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애기 아빠가 또 응원을 해줘서 그냥 고맙더라고요. 진짜. 네. 저도 코로나 때 애기 엄마가 응원을 해줬습니다. 방송을 그만둘까 그랬더니 당신이 이해하지. 당신을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 끝까지 해야 하네. 그래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애기 엄마, 우리 애기 엄마 감사합니다. 아무튼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송진아 씨 네. 어떨 때 가장 뿌듯하세요? 이제 저는 아이들을 만나서 한복의 문화를 알려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허투루 듣지 않고 잘 기억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네, 항상 네, 응원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옷은 무엇일까? 내가 자라면서 입은 옷은 무엇일까? 하면서 생애 주기의 옷을 설명을 하면은 저 아기였을 때 입었던 옷이 아직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저 돌잔치 때 이 옷을 입었어요 하면서 네, 신나게 반응을 해주면 그런 모습에 또 힘을 얻고 내 사명감을 더 부여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옷걸음이 일부러 안 매신 거예요? 아니면 풀어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네, 이 옷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마 저고리를 알고 계시는데요. 네. 저고리에 입는 또 다른 저고리여서요. 네, 지금의 자켓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묶어서도 입으실 수도 있고요. 저처럼 풀어서 좀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 옷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요. 아직 알려줄 게 많아서 슬럼프나 힘든 적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알려줄 게 많다기보다는 알아가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슬럼프를 느낄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예요. 네. 아니 그래도 전시라는 게 준비는 힘들지만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거기서 그냥 뿌듯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하는 게 새활용이잖아요. 네. 버려진 것들을 새로 디자인하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도 뿌듯하지만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엽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예쁘다. 그리고 한복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다음에 또 해달라. 이런 말씀을 남겨주시고 가더라고요, 은주 팀장님. 압력인가요? 내년에도 인연을 이어가기로.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자이언트 플라워 주신다면 저희가 거부하겠습니다. 마다하지 않을게요. 자, 옆에 계시는 김은주 팀장님, 한복과 함께 하신 세월이 또 이렇게 길 텐데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나요? 아무래도 사업의 성과가 보일 때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방문하시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복 파티를 기획을 했는데요.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고 그 시기가 좀 잘 맞아서 저희 이제 재외동포 아이들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너무 열성적으로 엄마 아빠의 나라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통 문화를 제대로 잘 지키고 저희처럼 이렇게 문화기획을 통해서 접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한복문화주간 행사가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네. 많이 찾아와 주시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한복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더 메모리 오브 한복과 일요일에는 또 한복 클래식을 합니다. 그 경계전 앞에 광장 쪽에서 진행하니까요. 많은 부분 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소중한 네 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전통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한복의 멋을 알리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랑이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방송 끝나고 이분들의 손을 다 잡아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만 꼭 남겨드릴게요. 지켜주세요. 그 자리 꼭 지켜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것이 소중한 것이요 라는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복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참 한복 입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잊지 말고 한복이라는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명절 때만이라도 또 기념일 때 꼭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복 문화주간 행사가 다가오는 일요일까지니까요. 꼭 한번 그날 챙겨보시고 두루두루 우리의 한복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